자, 그럼 상담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한번 배우셨죠? 안 배우시나요? 저게 서로 상의 이야기담이에요. 상담은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과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치료라고도 요즘은 혼용해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심리치료의 치료는 정신과 치료적인 치료의 단어에서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심리치료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주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에도 심리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치료했을까? 네, 이거를 가장 심리치료의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이드는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박사가 창시한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방법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론적으로 많이 그때부터 정신분석, 행동치료, 학, 그 다음에는 인본치료 이렇게 심리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심리학과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치료와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보이시나요? 이쪽 친구분들? 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는 인본주의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사람에게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이 어려운 난국과 갈등과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에게 기본을 둬서 합니다. 물론 사람 안에 있는 문제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좀 맹점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기독교 상담은 인본주의에 근거하지 않아요. 성경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 심리상담과 기독교 상담은 장소와 상담을 받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 혹은 내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소는 상담소가 되겠죠. 상담 심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도 클라이언트나 내담자라고 얘기하고 상담소나 교육기관, 학교 같은데 요즘에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학교 내에도 상담생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심리치료, 이걸 원래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과 치료. 그거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상담 필요를 하시는 분들은 내담자라고 하지 않고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라고 하고 페이션트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병원이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처방이 가능해요. 처방. 그래서 그게 심리상담, 기독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리상담은 아직 안 나오는 괜찮아요? 네. 자발성이 있어야지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발성,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해서 와서 서로 상담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인간에 대한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요. 기독교 상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와서 상담을 해주는 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 진리에 근거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치료는 어때요? 보통 정신과 치료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나 갈래요 해서 가는 사람이 많은가요? 별로 없죠. 누군가가 데리고 가거나 이 사람 상태 이상해요. 그래서 데려가거나 그래서 자발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또 심리상담이랑 좀 비슷한 게 요즘 뭐가 있냐면요. 코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코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 코치는 들어보셨나요? 네. 코치는 말 그대로 그냥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상담과 다른 점은 뭐냐면 심리상담은 과거 문제에서 비롯한 현재 증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코칭은 목표를 집중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은 과거에서 현재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감정을 다루고 이 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보는데 코칭은 목표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은 코칭만으로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냥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나 맨날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더라. 똑같은 좌절의 자리로 가더라. 똑같이 실망하고 난망하는 데로 가더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뭔가 과거에 어떤 연결된 이슈들을 같이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상태가 심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아서 코칭부터 공부를 했어요. 코칭을 공부를 했더니 사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재 일어나는 감정이 꼭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현재를 잘 다스리고 현재를 잘 진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미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과거와 우리가 단절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어서 저희가 과거를 보는 거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코칭에 대한 한계점이 들어서 심리상담을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심리상담은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들이 많고요. 직업적인 영역의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려는 사람들은 심리학, 정신병리학, 치료요법,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이런 걸 공부를 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코칭 같은 경우는 기술 훈련 같은 것만 조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 코칭, 학습 코칭, 운동 코칭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19세기의 부정심리학,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에 좀 집중해서 보다가 이제 연결돼서 시작하는 학문이고요. 근데 코칭은 그런 거예요. 20세기 말에 왜 문제만 보냐? 긍정을 볼 수 있지. 긍정적인 걸 보다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더 사람들이 긍정적이 되는데 왜 부정적인 걸 봐야 되느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상담의 종류가 있어요. 상담의 종류가 저 중간에 법률 상담과 신앙 상담 빼고는 저희 상담가들이 다 다루는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 같은 거는요, 이게 시작한 거는 정신분열 환자 가족들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면 얼마 안 돼서 다시 원상태로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만 고치면 안 되겠구나.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가족 상담이고요. 자, 개인 상담은 개인의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심리적인 고통의 문제를 그 상담 시간에서 같이 다루고 집중해서 봅니다.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주제나 관심 분야를 가지고 같이 3-4명 혹은 8명 혹은 더 그 이상의 사람들을 같이 상담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청소년 상담이 좀 집단 상담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발전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기업 안에서도 팀원들끼리 너무 소통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 상담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 상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싸우고 이런 거 없나요?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부부 갈등 상황에 있는
같은 우리끼리 해결하기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청소년 학업 진로 이런 건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청소년들도 굉장히 지금 요즘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를 다 지나오신 분들이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또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부모님들과 부딪히기도 많이 하고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자, 그다음에 중독 상담. 중독 상담은 시간이 갈수록 참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요즘에 외국으로 잘 많이 못 가시죠. 여러분들 황금 같은 인생의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하세요? 좀 보통 집에 계시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신다거나 시험을 보신다거나 그 외에 무슨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시고 네. 또 뭐 하시나요? 저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눈을 말똥말똥하게 하고 계시는데 자 보시죠.